미국의 희극인 조지 칼리는 자기보다 느리게 운전하는 사람은 전부 멍청이고 자기보다 빠르게 운전하는 사람은 미친놈이라는 걸 알았냐고 하듯 저도 마찬가지지만 인간은 누구나 옛날부터 갓동민 소리 듣던 개그맨 장동민 씨의 발언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취업이 안 된다는 게 말도 안 된다. 어떻게 즐거울 수만 있냐. 이력서 보면 40대 50대가 전부다 라고 말하시면서 대기업 사무직만 선호하는 분위기 때문인 거 아니냐는 말에 공감하시더라고요. 그냥 쉬었음 청년 말고 청년 구직자 전부에게 해당되는 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맞는 말이라는 분들도 많고 말도 안 된다고 개소리라고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개인적으로 꽤 황금 비율로 호불호가 진짜 많이 나눠진 발언 같은데 왜 뜨거운 감자가 됐을까요? 사람들 사이에는 분명하게 입장 차이가 있음에도 그 입장조차 획일화시키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사회에서 누군가는 직장에 들어가고 누군가는 자영업을 하고 누군가는 지금 알바를 하고 누군가는 취업 준비를 하고 있고 나는 무명 크리에이터를 하고 있고 씨발 이처럼 사실 사람마다 놓여진 배경이 매우 다릅니다. 같은 직장인이라고 해도 일하고 있는 회사의 환경과 주변 동료들이 누구냐에 따라 경험한 것들도 다 다르고 일을 해석하는 나의 가치관 역시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가 너무 좋은데 MZ세대 인원 대부분이 탈주하거나 지원도 없어. 그러면은 이 새끼들 막 취업 힘들다는 거 개구라라니까 라는 인식이 박히겠죠. 문제는 통계와 같은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는 한 장동민 씨 포함 개인의 해석은 주관적일 수밖에 없고 사실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애초에 통계 역시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 갈리기도 하고요. 객관적인 사실도 아니고 그렇다고 절대 다수의 행복을 위한 공리적인 말도 아닌데 개인의 경험을 계층에 대한 판단으로 확장하니 논란이 생기고 인터넷에서는 졸라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통계적으로 볼게요. 취업 경험이 있는 쉬었음 청년은 2019년도에 36만 명이지만 25년도 47만 명으로 확실하게 늘었고 취업 경험이 없는 청년은 10만 명 선에서 그대로였습니다. 또한 한국은행 조사에 따르면 쉬었음 청년이 일하고 싶은 기업 절반은 중소기업이며 나머지는 창업과 대기업, 공공기관인데 이게 대기업이 아니면 안 된다 이런 게 아니라 희망사항입니다. 근데 희망사항으로도 구직을 쉬고 있는 청년들 48%는 중소기업에서라도 일하고 싶다고 말을 하죠. 물론 인크루트 조사 결과에 따르면 25년도 기준 대학생이 가장 일하고 싶은 기업 1위는 대기업입니다. 이거 보고 봐봐 눈이 높은 게 맞잖아 라고 할 수도 있지만 희망은 높은 게 당연하죠. 100만 유튜버가 되고 싶지 누가 학고 유튜버가 되고 싶겠어요. 누구나 지향점과 목표는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대신 현실이라는 이름의 운과 실력에 따라 나눠지는 거죠. 문제는 한국에서는 이 지향점과 목표가 고정되어 있고 진짜 그들이 원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의문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단국대 심리학과 임명호 교수님은 우리나라 학창시절의 진로교육이 성공 이퀄 대기업이라는 공식을 청년들에게 주입시켜왔고 예를 들어서 공무원도 있었죠. 자신의 가치나 역량보다 간판을 기준으로 선택한다고 다양한 기업에서 커리어를 쌓는 것도 충분히 성공적인 진로라는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메타인지가 딸려서 눈이 높은 게 아니라 사회에서 주입된 목표를 쟁취하지 않으면 패배자가 되니까 인정을 받지도 못하니까 높은 곳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대기업에 입사하는 사람은 10%가 안 되며 나머지 90%는 중소기업, 스타트업, 비정규직, 프리랜서 등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진로라고 말을 해주지 않아도 먹고 살아야 한다는 생존 욕구로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즉 청년 세대는 능력과는 반비례한 탐욕으로 눈이 높은 게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흔히 노가다나 기술같이 천대받던 블루칼라 직종에 대한 인식도 바뀌었습니다. 옛날에야 기술이나 배워라라는 말이 있었지만 6년 전에 주혜지 씨가 수학 7등급 받으면 용접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가 논란이 생겨 사과하기도 했고 중앙일보 조사에 따르면 청년 53%가 블루칼라 직종이 긍정적이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래서 해당 기사의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님은 조선시대 때부터 산업공상 문화에 따라 블루칼라를 낮잡아보는 경향이 뿌리 깊었는데 젊은 층 사이에서 인식이 개선됐다고 말씀을 하셨듯이 청년층이 대기업 사무직만 원한다는 말은 사실과는 전혀 다른 편향된 해석이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애초에 이렇게 사람들의 말이 갈린다는 것부터 누구나 반박할 수 없는 사실은 아니란 것입니다. 제 개인적인 해석으로는 그냥 뭐라도 지어내면 할 수 있는 건 맞지만 이걸 장기간 할 수 있는가? 이 커리어를 토대로 이후 더 나은 직업을 가지고 결혼과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가? 그리고 사회적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가? 이 세 가지 질문에 예스가 되지 않은 인식과 고용24 기준으로 구직자 1인당 일자리 수는 0.36개, 구인 배수가 역대 최저이고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현재 청년 실업 문제가 생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3월 신입 채용 역시 작년 대비 45% 급감했고 제조 생산 역시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사원도 10명이 안 되고 급여도 안 써있는 생산지 중소기업에 170명이 지원했고 한 총무관리는 1800대 1입니다. 근데 이 기업의 평가는 1.6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동민 씨나 다른 분들이 이와 다르게 말씀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자신이 경험해온 게 있고 이 경험을 토대로 판단한 것을 사실과 팩트, 즉
명제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희극인 조지 칼리는 자기보다 느리게 운전하는 사람은 전부 멍청이고 자기보다 빠르게 운전하는 사람은 미친놈이라는 걸 알았냐고 하듯 저도 마찬가지지만 인간은 누구나 자신은 객관적이고 어떠한 왜곡도 없고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나와 같은 생각을 할 것이라 생각을 하고 내가 경험한 것만이 현실이라 인식하는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이를 소박한 실제론이라고 하고요. 이처럼 편향적인 판단은 인간 본성 심리에 가깝고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영국의 철학자 길버트 라일은 꽤 흥미로운 이론을 제시했는데 범주 오류라고 전혀 다른 범주에 속한 사물이나 개념을 마치 같은 범주에 속하는 것처럼 착각하여 발생하는 논리적인 오류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프로게이머와 게이머의 범주 자체는 다름에도 신인 페이커 선수에게 훈수를 두는 일부 유저, 극성 부모가 선생님들에게 억지를 부리며 민원을 넣는다든가 다른 영역에 있는 존재들을 같은 영역에 있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하지만 기업과 사람, 개개인의 입장은 확실히 다르고 하나하나 개인적으로 따져보면 사람마다 목적과 능력치, 가치관이 전부 다 다르기에 인간은 타인의 범주에 들어가 100% 온전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하려 노력을 하고 애쓸 뿐이고 입장이 다른 걸 확실히 인지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 같아요. 개그맨의 말에도 뜨거운 감자가 만들어지는 걸 보면 진짜 힘들고 예민한 시기인 것 같아요. 이러한 상황에서 범주 오류를 범하게 된다면 사람들은 소위 말해 긁힐 수밖에 없고 갈등만이 생기게 되겠죠. 그럼 해결책은 뭘까요? 독일의 철학자 악셀 호네트는 인정이론을 제시합니다. 호네트에 따르면 사람은 고립된 존재가 아니라 상호주관적, 대화적 관계 속에 형성되는 존재이며 타인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동등하다고 가치를 인정해야 한다고 합니다. 무시와 모욕, 차별과 혐오 등 인정의 결핍은 사회적 불의와 갈등을 낳는 원인이고 분노를 일으켜 사회적 투쟁을 추진하는 심리적 동기가 된다고 하지만 사회적 인정을 통해 긍정적 자기의식을 갖도록 할 수 있고 이러한 인정이 건강한 자아실현과 사회적 통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호네트에 의하면 인정과 관계는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원초적인 관계입니다. 연인과 친구와 가족과 같은 관계에서 사랑이나 우정 등의 정서의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권리관계입니다. 시민사회의 권리죠. 즉 사회 안에서 동등한 인격으로 인정받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가치 공동체 관계로 국가와 같은 공동체 내에서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는 것이고 이 세 가지로 인해 자기자긍심을 형성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인정을 받게 되면 사람은 자부심을 느끼고 반대로 삶을 부정당한 등의 무시를 받는다면 자부심이 파괴가 되고 자아실현의 기회를 잃기에 사회나 개인에게 대립을 하게 됩니다. 이걸 인정투쟁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흔히 말해 조소, 엄청 위험한 직업들 중에 청년들이 지원하지 않는 이유는 스트레스와 위험 부담을 견뎌도 확실한 보상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보상은 돈과 복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호네트의 말처럼 인정을 받는 것이죠. 인간은 돈으로만 움직이는 게 아님에도 받는 임금도 부족하고 가족과 연인, 아니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기 어려우며 양극화로 생긴 비교로 인격이 훼손되고 대기업 이퀄 성공과 행복이라고 주입된 상태라 자신의 능력을 부정당하기 때문입니다. 보상이 확실하지 않은데 미래에 주어질 보상도 없다고 바랄 것도 없다고 판단되면 그냥 시작조차 하지 않는 것은 효율적이잖아요. 리스크가 없으니까. 그래서 일자리면 몰리지만 진짜 누가 봐도 위험하고 부당하고 힘든 곳은 지원이 없는 것입니다. 즉 호네트의 철학으로 볼 때 이러한 논란의 본질과 원인은 자신의 입장에 매몰되어 상호간의 인정이 부족한 상황에서 말로 표현했기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위치한 범주에서 강요하며 눈이 높다, 영포티는 현실을 모른다 등 낙인을 찍지 말고 서로 간의 입장이 확실히 다르다는 사실을 먼저 인지해보면 좋겠습니다. 근데 안 되겠죠? 통계를 이악 물고 무시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냥 게으르고 눈만 높은 사람도 있을 거고 그냥 어그로만 졸라 끌리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호네트가 불의는 너는 나와 동등한 사람이 아니라고 말하는 최초의 사람에서 비롯된다고 했듯이 이러한 갈등은 필연적이고 없어지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 구성원끼리 서로를 인정하며 무시를 하지 않는 노력을 한다면 인정이 있다면 건강한 자아실현과 사회적 통합이 가능하다고 호네트가 말했듯 슈퍼야만적인 인터넷은 힘들 수도 있지만 타인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상처를 주며 인간성을 훼손시키는 일은 보편적으로 좀 더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서로 다름에 대해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그리고 아직 취업 준비 혹은 쉬고 계시다면 이후 계획은 있으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